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중 제3절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자, 1항 시장 군수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군수에게 변경 인가라든지 중지 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은 정비사업비나 대지면적 10% 범위 내 변경 또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인가를 제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1항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4항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토지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제출할 때처럼 경미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첨부를 하는데 그 요건이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갔고요. 5항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 기억나시나요?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동의 요건들이 나오니까 좀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4항과 5항이 이 비교된 것들을 써준 이유는 해당 비율이 똑같아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6항 제26조 제1항 1호 및 제27조 제1항 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가 괄호를 써드렸죠.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항이 어떤 내용이었죠?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각각 그 공공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공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7항은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를 하거나 정비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그 지자체의 공고에 고시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또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1항부터 즉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면은 시장군수 인가간이 신고였죠. 그리고 뭐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죠? 총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3항의 내용도 있었고, 계속 경미한 사항들은 그 변경할 때 뭐 토지 동의 요건 등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부채납이 뭔지 아시나요? 사업 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시설 등을 조성을 해서 그거를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관리청, 대부분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기부채납이에요. 자, 1항 시장 군수 등은 제50조 1항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 시행 계획에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쉬운 말로 지자체가 어떤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 인가 조건으로 너네 이번에 사업하니까 도로 하나 좀 내줘. 근데 그 도로가 이 사업과는 예를 들어서 별개의 사업이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해서 원래 했어야 될 사업들을 그 사업에다가 떠밀어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관은 기부 채납과 관련하여서 운영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이랑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는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또 뭐 가로등 설치라든지 CCTV 등의 범죄 예방 대책, 계속 뒤에 살펴볼 뭐 소형주택의 건설 계획 등 이런 내용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담겨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53조 시행 규정의 작성. 자, 1항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시행자들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 시행규정이란 거를 작성을 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법 제54조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비율입니다. 1항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1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2호 제1호 외의 경우, 즉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외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1, 2호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도 용적률의 상한이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별로. 그리고 제 괄호 안에 써놨다시피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라든지 건축법에서 또 건물의 높이 제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격이고 시도조례나 아니면 이 정비계획처럼 그 안에서 정하여진 상한 용적률보다 조금 낮춰서 규제하는 형식으로 제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당초에 있는 국토계획법이나 관계법률에 따른 최대 한도까지 허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소형주택 건설 이유를 보면,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예를 들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 이하였다요. 200% 이하인데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150%예요. 그러면 이 용적률의 차이가 50%죠. 50이죠. 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되게 헷갈리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건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초과 용적률, 이 허용 용적률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차이를 초과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 50을 또 곱해주는 50에다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이 초과 용적률에 50에 30%나 50% 사이, 또 재개발 사업은 50% 이상 75% 이하, 과밀 억제권 외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50% 이하, 또 재개발 사업은 75% 이하, 이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의 최대 이때까지 소형주택을 건설하라는 얘기예요. 이 초과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또 최대 75%까지 이렇게 소형주택을 건설을 해서, 이 건설된 소형주택을 장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인수자라고 하는데요,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 가격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아까 건설을 했잖아요. 주택을 지었고 그 주택에 따른 부속 토지도 인수자에게. 건물은 이제 돈을 받고 팔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기부 체납. 이렇게 시행자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즉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갈 사람에게, 인수자와 협의해서 사업 시행계획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 제1, 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 방법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인수된 소형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임대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그 이하가 되겠죠.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시행령을 볼게요. 소형주택의 공급 방법. 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소형주택 중에서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되는 소형주택을 공개 추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그 선정 결과를 인수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첫째, 시도지사에게 먼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은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한 달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 자, 먼저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가 누구였죠? 자, 4항 단서 조항. 자,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 즉 임대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일반 임대주택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자, 2항이 어떤 내용이었죠? 2항에서는 자, 사업 시행자가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 해당되는 그 소형주택의 가격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그 부속 토지를 인수자에게 기부 채납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냥 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 소형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자,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부속 토지를 인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인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수자에게 가격을 공급을 돈을 받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30%,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공급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6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 청취.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 관계서류의 사본은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 등은 그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을 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되면 반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8조. 자, 57조는 넘어간 거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른 그 관련 계획의 인허가 의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넘어갔고요. 제 58조.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갔을 때 어떠한 특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일부 건축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존치하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함돼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 각 1호
부터 볼게요. 자, 주택단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정의가 있었고, 범위가 있었고, 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정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들을 해당 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특례죠,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가 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59조.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정비구역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이미 새로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발해서 만들어진 주택이라든지 또 새롭게 지어진 주택도 있고 또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주거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즉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순환용 주택을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때에는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법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1항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 3개로 나눠지죠. 이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이 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정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을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